지난주 서울의 한 대로변에서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하는 남성을 시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낸 거였는데요. 이 남성은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한 시민이 크게 다쳤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묻지마 폭행,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낙성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낙성대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50대 남성이 마주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던 전혀 모르는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이 남성이 묻지마 폭행에 이어서 또 다른 시민에게 흉기까지 휘둘렀어요. 예, 어떤 그 광모 씨란 분이 그 범인을 잡고자 쫓아갔는데 숨겨둔 흉기를 휘둘러갖고 심각한 부상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네, 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난 7일 서울 지하철 낙성대역 입구, 뒷걸음질 치는 한 남성을 향해 또 다른 남성이 달려들더니 흉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주변 시민들까지 나서 흉기를 든 남성을 제압했는데요. 곧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했지만 흉기에 찔린 남성은 부상이 심했습니다. 손상 부위는 오른쪽 손목 위쪽으로 이렇게 있었고요. 계속 그 지혈하게 계속 덧대가지고 이송을 했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50대 노숙인 김모 씨로 파악됐고 흉기에 찔린 남성은 40살 곽경배 씨로 둘은 전혀 모르던 사이인데요. 두 사람의 몸싸움은 지하철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곽 씨가 개찰구를 나오자 노숙자 김 씨가 한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그냥 주먹으로 여자의 얼굴을 가격을 했고 발로 찼고 그래서 여자 도와달라고 하는데 뒤로 도는데 그 뒤통수 무도부 쪽으로 또 가격을 하고 있었고. 곽 씨가 도망치는 김 씨를 쫓아가자 흉기까지 꺼내들었는데요. 험한 말을 저한테 했고 너 뭐하는 뭐 XX야 하면서 너도 죽을래? 하면서 갑자기 칼을 꺼내 들게 된 거죠.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이 찔렸지만 추격은 계속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찔려도 아프지도 않았어요.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갑자기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곽 씨가 피를 흘리며 사투를 벌이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하나둘 힘을 합쳤습니다. 화단 같은 데 넘어지셔가지고 저희가 이때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그 칼 날도 뽑혔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잡고 있고 피해자분 친구가 들어주시고 이렇게.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노숙인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야말로 묻지마 폭행인데요. 이 50대 노숙인 남성, 이 여성을 왜 때렸다고 진술했나요? 예, 본인 진술에 의하면은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던 여성이 자기를 비웃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건 일종의 피해의식이나 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은 이제 자기 행동을 하고 있었죠. 음악을 듣거나 그랬는데 본인의 있던 분노에 의해서 그것을 오해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고 그 옆에 있던 어떤 할머니도 폭행을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숙자가 40대 곽경배 씨, 40살 곽경배 씨도 또 폭행을 하고 흉기까지 휘둘렀는데 이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또 폭행을 했느냐, 흉기를 휘둘렀느냐 했더니 순간적인 그 흥분해서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벌어진 사건,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은 자기보다 약한 여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에 의해서 공격을 해서 제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자기 도망가려고 했고요. 근데 그것을 쫓아오려고 했던 곽경배 씨에 대한 분노를 더 크게 표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이 곽경배 씨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벌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 곽경배 씨 처음에 그 병원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온정의 손길이 많이 지금 도착하고 있다고 하죠. 예, 이게 우리 그 제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이런 범죄 의상자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이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행히도 이분이 있던 관련 업계의 사회 단체에서 거의 공원법인에서 그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했고요. 관련 업계, 그러니까 게임 전문 협회에서도 역시 후원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인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주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상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범죄 피해자 보호 법률이 있는데요. 이제 의상자죠. 말하자면 의료원 부상자인데 문제는 이제 발생했을 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해서 나중에 그것을 또 어떤 일종의 저걸 서류 검토를 해서 받게 되니까 한 몇 달 뒤에 받게 되는 겁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네요.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병원비를 바로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자비로 일단 다 내고 서류를 갖춘 후에 몇 달 후에 받게 되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보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형태로 다 내고 그것을 또 신청해야 되니까 상당히 그 어려운 일을 하고도 상당히 고통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 노숙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예, 두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그 곽김계 씨에 대한 흉기를 휘두른 것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가 되고요. 그 여성을 폭행했기 때문에 특수폭행, 그러니까 뭐 무자비한 형태로 폭행을 했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예, 두 죄가 가중되지만 가중되는 부분은 살인미수죄가 더 높은 죄이기 때문에 그쪽이 되고 이건 상당히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묻지마 폭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요. 화면 준비했습니다. 부산의 대로변, 한 남성이 할머니와 마주치자 갑자기 둔기를 휘두릅니다. 할머니가 넘어진 뒤에도 수차례 폭행이 이어집니다. 이 남성은 곧바로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젊은 여성을 쓰러뜨리고 폭력을 휘두르다 지나던 시민들에게 제압당했는데요. 나 죽으려고 그랬어. 무슨 이유로요? 왔어?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골목길, 등 뒤에 무언가를 숨긴 남성이 20대 여성들 뒤를 따라가는데요. 잠시 후 이 남성은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갑니다. 곧이어 이 여성 2명이 비틀거리면서 걸어와 얼굴을 감싼 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남성이 휘두른 돌에 여성들은 얼굴과 입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횡단보도 앞에서 젊은 여성이 노인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여성, 노인의 팔을 때리고 급기야 노인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거나 하이힐로 발길질까지 합니다. 말리러 온 사람들까지 폭행을 하는데요. 여자 때려. 이 여성은 세상 사는 게 짜증나고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이런 묻지마 폭행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이건 접수된 것만 그렇습니다. 한 묻지마 범죄가 160여 건이라고 하는데 한 해에 한 50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로 실제 사건은 많습니다. 근데 접수되지 않은 사건은 더 많고 접수된 사건만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묻지마 폭행을 가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삶의 긴장도가 높은 사람들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노숙인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절망적인 것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삶이 좀 짜증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어떤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다수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간판을 부순다든가 아니면 돌을 던진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공중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그 술김에 저지르는 경우도 참 많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술에 대해서 관대하니까 술을 매개로 해서 어떤 폭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평소에 안면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 알던 사람도 아니고 원한이 있던 것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아무에게나 폭행을 하는 걸까요? 일종의 폭력의 익명성입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은 이미 자기 행동을 다 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못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다중은 자기를 모르죠. 그러니까 무차별 폭행을 해도 숨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어떤 이런 묻지마 폭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일종의 암시 효과처럼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긴장감이 높은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평소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이 잦은 경우에 이런 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충동적으로 자주 폭행이 아니라 조금 뭔가 참았다가 갑자기 빵 터트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위험합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을 생각하시면 바람을 설설설 빼면은 이게 폭력적이지 않은데 갑자기 터트리는 이게 사실은 묻지마 폭행의 위험한 게 그거거든요.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터트릴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그 묻지마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가해자 차원과 피해자 차원이 봐야 되겠죠. 가해자 차원은 그 사회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고요. 피해자 차원에서는 이런 공중 공간에 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지하철 보안관이라든가 아니면 도심 대로 광장 같은 데에 어떤 보이는 경찰을 둔다든가 이런 인적 보호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노숙인이라든가 그리고 그 저소득층
사회적 긴장감이 높은 분들, 이런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 힘이 든 분들을,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그 예방 차원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사회 복지 차원이라든가 정신보건 차원 두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은 정신보건 차원에서 좀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가 서울 같은 건 구에서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거나 지역사회 복지 차원에서는 상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높아질 수 있는 긴장도를 낮춰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해외에는 이제 처벌이라는 것보다는 재범 방지 차원이라든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사회 방어 차원에서 관리라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어진 다음에 처벌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관리, 그러니까 그 긴장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주로 주안점을 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전조 증상이 있는지를 조금 확인을 하고 자기가 피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안전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그 안전거리를 확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을 걸어가실 때도 약간의 안전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명심해 두시기 바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 배상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